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면 성적표 때문에 일희일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평가와 채용, 기업에서의 채용, 학교에서의 평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면 뽑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졸업한 학교, 학점을 기준으로 쭉 줄을 세우고 적당히 등급을 나누어서 선발한다. 최근까지 이렇게 선발을 많이 해왔죠. 여전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다양한 일도 다 잘할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채용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뉴스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빅데이터 trying to build better workers. 채용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는 아니고요. 2013년 4월 20일 기사예요. 2013년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채용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개하는 기사인데요. 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중 구글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요, 중간 부분 보면 구글 not surprisingly 해서 수년 동안 후보자를 스크린할 때 SAT 스코어나 칼리지 그레이드 포인트 에버리지, 대학의 평균 평점을 이용해서 선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numbers and grades alone did not prove, 이 숫자와 등급만으로는 구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낼 수 있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와 등급을 더 이상 중요한 채용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사 담당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능 점수, SAT 점수, 대학 학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쓴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다른 게 뭘까요? 미국의 구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내 대기업 인사 채용도 유사한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사 담당자들 202명에게 물었습니다. 완벽한 자소서, 엉망인 스펙. 완벽한 스펙, 엉망인 자소서. 당신은 어떤 지원자를 합격시키겠습니까? 근데 61%가 완벽한 자소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스펙보다요. 완벽한 스펙은 숫자로 대부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간단할 것 같고 선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완벽한 자소서가 필요하다. 자소서가 완벽하면 이거 어떤 자소서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소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구글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사 담당자들은 자소서 안에서 완벽함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찾길 원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최근 새로 나타난 채용 트렌드 변화, 고졸자 채용 증가, 스펙 파괴, 열린 채용, 지방대 출신 채용 증가, 이 청년들이 주목해야 할 학벌 사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범 교육평론가가 강의한 슬라이드 중 한 장인데요. 이범 교육평론가가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스펙이 화려해도 성과는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지방대 출신들이 나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구글처럼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들 이렇게 이제 채용 기준에 변화가 있어 왔다는 얘기고요. 왜 변했냐? 수능 점수, 소위 말해 스펙보다 더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국내 대기업들도 직감하고 그렇게 변화를 해온 거죠.
수능과 학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붉은색 셔츠, 파란색 셔츠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두 사람 중 체격이 좋은 사람을 선발하라 라고 하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왼쪽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키, 체중, 또 이게 뭘까요? 글씨가 좀 흐릿한데, 그 다음에 어깨, 가슴, 허리, 힙, 둘레, 뭐 이렇게 다양한 값들이 있어요. 근데 키가 크면 한 사람 키가 큰 반면 다른 사람 키가 좀 작고, 체중이 많은 반면 다른 사람은 뭐 체중이 한 평균 정도고, 그리고 뭐 어깨가 넓고 가슴이 넓은 반면 파란색 셔츠를 입은 사람은 어깨가 좁고 가슴도 좁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신체 측정 값을 놓고 누가 신체가 체격이 좋은지 판단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 지금 IQ가 동일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역시 IQ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정들을 하게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IQ 측정 값들이 있고, 어느 값에서는 하위점이지만 어느 값에서는 평균, 어느 값에서는 상위점인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 IQ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체격에서도 마찬가지, 들쑥날쑥 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값을 두고 이 사람이 체격이 더 좋아, 이 사람이 더 똑똑해, 성과를 내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구글에서 찾고 있는 국내 대기업 인사팀에서 발굴하고 싶어하는 인사의 조건,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거죠.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지은 이 저자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일에 유능한 사람이 대부분 일에 특출하다라는 단편적인 이런 사고방식, 그간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지배해왔죠. 이걸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점수가 몇 점 이상이다, 1차원적인 평가로 올바른 의사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죠. 예, 그래서 구글에서 뭐가 필요했다? 다차원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가 필요했고, 인사팀에서는 완벽한 자소서가 필요했다. 그 자소서에서 데이터,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찾길 원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 아이들이 설명되어 줄 수 있죠. 근데 몇 가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무척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